연락 받고 소개받고 오신 거예요? 두 분은 어디서 보신 거죠? 최성민 선생님은 홈페이지에서 보셨어요? 또 홈페이지에 보고 스스로 신청하신 거예요? 대단하시. 이분도 박수 좀 보내주시죠. 홍보를 준비한 건가? 드릴게요. 나오세요. 좀 선물이 더 있으니까 상황 가서 잘 놓치고 잘 챙기면 돼요. 여기서 올라가세요. 큰 거든 작은 거든 뭐가 좋은지. 큰 거. 여행 갈 때 좋은 다 최신품 좋은 거. 스스로 오셨던 누구 소개를 받고 오셨던 이 오신 자체가 어떤 본인의 인생이라든가 어떤 변화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이 추운데 누가 오겠어, 그죠?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고 뭐죠? 그런 말이 엊그저께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들고 내가 하는 생각이 나를 만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든다. 좋지 않아요? 그죠?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들고 내가 하는 생각이 또 나를 만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든다는 거죠. 한 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게 뭐 노래도 있지만은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음식과의 만남, 책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아주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부모는 내가 어디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라도 그러고. 그런데 그 부모나 나라나 뭐 이런 거는 내가 마음대로 못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오신 자체가 어떤 변화에 대한 마음, 어떤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잘 오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낯선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자꾸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어떤 누구하고 약속을 할 때 약속 장소를 본인이 잡는 사람 주로. 그럼 상대방이 약속 장소 잡는 곳으로 가시는 분. 그렇죠. 본인이 약속 장소를 어디서 만나자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 뭘 먹자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디 가자 무엇을 먹자 그럼 글로 가는 사람이 새로운 곳에 가보잖아. 자기가 알고 있는 데 말고 다른 데,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새로운 곳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새로운 곳에 오신 거예요. 뭐 누가 1,000만 금을 줘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스스로 오셨다는 자체도 굉장히 그런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저는 원래 강사가 아닌데 재단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 소상공인이 한 10만 조금 넘어가는데 저기가 경기도 한 7위 정도 되는데 폐업률 있죠.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문을 닫는 그게 38.2개월인가 3개월인가 그 정도 돼요. 경기도 통계를 보면 안산시가. 근데 3년 정도 되잖아, 그죠? 근데 경기도에서 폐업률이 3위에 3위. 창업률은 16인가 그런데 그만큼 문을 빨리 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아시는 분? 그렇죠. 다 아시잖아, 그죠? 준비가 덜 됐고 그 다음에 감으로 하거나 자기 의욕만 앞서가지고 누가 치킨집 잘 된대 그러니까 나도 하고 누가 카페 잘 된대 그러니까 나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만 하는 거예요. 10집 중에 한 두세 집만 잘 되고 나머지 80%는 고전을 면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든 이유가 멘토링 한 이유가 폐업률을 좀 줄여보자 어떻게든. 그러니까 준비 없이 감으로 의욕만 앞서가지고 덜컥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하면은 간판부터 인테리어부터 주방용품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몇 천만 원 억대 날아가는 거는 금방이잖아, 그죠? 보증금에다가
그러다 권리금까지 준 사람은 이제 타격이 더 큰 거예요. 몇 천만 원 매도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 몇 달 뭐 몇 년 만에 그걸 잃어버렸다가 뭐 얼마나 그 허탈스럽고 저도 우리 처제도 사업을 해가지고 망하는 걸 봤는데 뭐 가족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또 본인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 다른 데는. 근데 안산시 사건 활성화 재단이 생겨서 이거 실패할지 실패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도 어떤 그런 실패를 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은 우리는 보람을 느끼죠. 구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저희도 처음 하는 거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시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중요성 뭐 제가 준비한 자료 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중간중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고수는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뭐 이게 이제 책과 현장에서 본 성공 사례 장사 철학인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그때 개성상인이 있잖아요, 그죠? 거상들 개성상인들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상인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장사 철학이에요. 개성상인들은 눈앞에 작은 이익에 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단골을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수들은 눈앞에 이익만 남기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래 못 가고 문 닫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고수들은 내가 조금 지금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남기고 저 사람이 또 가서 다른 사람 또 데려오고 새끼쳐서 자꾸 데려올 수 있게. 네? 그 사람이 고수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한테 내가 해서 미치더라도 이 사람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입소문을 잘 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입소문이 잘 나야 재방문율이 높아야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죠? 꼭 식당뿐만 아니라 뭐 모든 업종이 단골 재방문이 이 사람이 입소문 잘 내가지고 또 데려오고 해야 그 부흥이 된다는 거죠. 그 종교 부흥이 잘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개성상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 뭐 하실 때 사람을 남긴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작은 이 소탐 대실이라고 작은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면 멀리 보면은 그 아주 얕은 수라는 거예요. 그걸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가보니까 내가 10,000원 주고 먹었는데 에이 싶어 다음에 오기 싫어.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자기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야 어디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에이 그거 별로야 가지 마. 딴 데로 간다는 거죠. 내가 만족했으면 야 거기 맛있더라 가자. 또 데려가고 가족도 데려가고 친구도 데려가고 직장 동료도 데려가고 그잖아요. 이웃도 데려가고 그래야 그 집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재방문율이 떨어지면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 안 온다 그러면 아 내가 뭐가 문제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 그러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뭐 낌새가 아니라 뭐라 해요? 네? 그 조짐을 봐야 된다. 조짐을. 네? 그 작은 것에서 조짐을 봐야 된다. 이 말이 두서가 이 우리 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네 번째로 이제 상권 활성화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올 4월 29일부터 직원들이 출근을 했는데 5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5월 18일 날. 근데 이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네 번째 시에 우리 재단을 만든 게 야, 소상공인들 좀 이분들 어려우시니까 우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인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좀 잘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못 만들어. 그렇잖아요. 이게 정부 돈이나 정부 예산이나 경기도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오고 100% 우리 안산 시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20억 정도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님이든 의회든 그런 의지가 없으면 시장님이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부결 조례나 법을 안 만들어주면 못하잖아, 그죠? 의회 하고 싶어도 시장이 하기 싫으면 또 안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같이 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재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고 뭐 이거는 뭐 자랑 같아서 이거 빼고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거 뭐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말까지 이제 공무원 생활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 교육해보기도 하고 막 그러고 했는데 제가 이 관련 분야 시청에서 상생경제과장도 하고 활성화 팀장도 하고 다원 아세요? 다원? 지역화폐 다원? 그거 제가 팀장할 때 제가 만든 팀장이에요. 그래서 늦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거의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그때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하실 때 직접 오시기도 하고 했는데 안산이 성남보다 거의 10년 늦게 했는데 성남을 추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느냐, 성과를 어떻게 이뤄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 경제 관련 그 지역 화폐 이런 업무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재단에 오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한 2-3주 전인가 이제 우리가 이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치킨집을 하고 똑같은 카페를 하고 뭐 똑같은 공인중개사를 하고 뭐 똑같은 빵집, 떡집을 하는데 어떤 집은 줄을 서서 잘 되고 어떤 집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아셔, 그죠?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그제도 서울 어디냐 그 경동시장인가 그거 갔는데 그 찹쌀꽈배기 그거 먹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먹고 그냥 왔어요. 그 직원들 몇 명 갔다가 그걸 그랬어요. 못 먹고 오고 이 스타벅스 여기 경동시장인데 이게 극장 옛날에 하던 극장인데 극장이 문 닫은 거 망했어. 근데 스타벅스에서 이 벽을 보면 몇십 년 된 오래된 건물만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이걸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테이블하고 이렇게만 했는데 300석인데 우리가 한참 서서 기다렸는데 자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왔어요. 왜 극장하는 사람은 망하고 이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줄 서서 먹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지하에 여기를 보러 간 게 아닌데 우연히 지하도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 또 갔더니 줄을 뱀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래봤더니만은 안동국시 써놨어요. 안동 사람들이 국수를 국시라 그러는데 국시. 근데 안동국시인데 줄을 그렇게 서 있어요.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5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국수 한 그릇 먹는데. 근데 이 집은 그렇게 미어 터지고 옆집은 가마솥을 제가 알아도 못 안을 정도의 그 큰 무쇠 가마솥을 2개인가 걸어놨는데 자리도 텅텅 많이 비었는데 그 집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속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50분 1시간 기다릴 수 없으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집에 가서 먹었어요. 먹고 나오면서 아까 줄 서서 있던 아주머니 4명이 그대로 서 계시길래 여쭤봤어요. 제가 여기 어떻게 아시고 오셨어요? 이러니까 우리 애 7년 이상 단골이래. 요즘 뭐 어디 TV에 나오고 뭐 그런 데 나와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기다리는데 저 하지 않느냐니까 기다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1시간 기다려서도 먹을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흔쾌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 저한테 앞에 새치기 하래. 우리 옆집에서 먹었다 이러고 왔는데 또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국수집이 8,000원을 하는데 한 그릇에 하루에 1,000그릇을 판대요. 1,000그릇이 그냥 금방 돈이 나왔대. 1,000그릇 이상은 못 판대요. 도저히. 그래서 1,000그릇을 팔면 8,000원이면 800만 원이잖아. 그죠? 저녁은 예약만 받는데 저녁은 이제 수육하고 뭐 배추전하고 이래 가지고 10팀 받아가지고 100만 원 딱 한대. 그러면 하루에 900만 원 딱 한대요. 그러면 3, 9, 27
슬슬 해도 한 달에 2억 5천 원 그냥 너끈히 넘긴다는 거야. 예? 국수 팔아가지고. 예? 그리고 오면 나오면서 이렇게 봤어 제가. 도대체 왜 사람들이 뭐가 저렇게 맛있을까? 보니까 국수가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배추전, 파전, 그다음에 돼지고기 수육 이렇게 같이 시켜 먹더라고요. 예, 국수 시키고 수육도 시키고 대부분 그렇게 시켜 먹더라고요. 근데 수육을 보니까 이 어떤 집은 가면 먹든가 말든가 막 비계가 많거나 뭐 머릿고기 이상한 거 막 갖다 주고 양만 이렇게 주잖아, 그죠? 이 집은 보니까 수육이 좀 고기가 좋아 보여. 비계도 얇고 고기가 아주 윤기가 흐르고 맛있어 보여요. 배추전도 보니까 허연 그 이파리만 주는 게 아니라 푸른 것도 넣고 뭐 해가지고 아주 정성 들인 게 눈에 느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방이 저 안 보이는 구석에가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어요. 앞뒤 옆 좌우에서 다 보일 수 있는 거기다 주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아, 우리 이렇게 깨끗한 재료로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좋은 재료를 이렇게 만든다 보여주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먹어보니까 또 맛있고 그러니까 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갔다 와서 이틀이나 3일이 지났나 우리 직원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대표님, 거기가 우리 얼마 전에 갔던 거기가 네이버 뉴스에 나왔다는 거야. 그래? 봤더니만 뭐냐면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루에 900명을 1100명을 받는 거죠. 그런데 냉장고가 하나도 없대. 냉장고가 그 집에 식당에.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재료를 신선한 것만 쓴다는 거야. 금방 사온 거 신선한 것만 떨어지면 가서 또 사오고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뭐 오래된 걸 뭐 어떤 대충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싱싱하지 않은 재료는 쓰지 않겠다. 그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걸 보여드리나 하면 다른 사람은 해서 망해서 나갔는데 이 사람 나와서 대박했던 관점의 전환, 보는 관점을 달리 하라는 거죠. 네?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이 생각을 바꿔야 되고 관점을 바꾸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넘어가기 전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나무꾼이 있어요. 친구지간인데 동창이야. A라는 나무꾼과 B라는 나무꾼이 있었는데 A라는 나무꾼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땡 하면 퇴근을 해요. B라는 나무꾼은 퇴근하고 야근을 몇 시간 더 해. 네?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8시간 근무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13시간, 14시간 막 이래 하는 거예요. 하면서 A라는 땡 하고 하는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 저렇게 해서 언제 돈 벌고 언제 성공하려고 저렇게 게을르냐. 이제 속으로 이제 중얼거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A라는 나무꾼은 퇴근하고 집에 가서 빈둥빈둥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숲을 가봅니다. 옆에 마을을 가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무를 베는지 이제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뭐 이 동네 저 동네 이숲 저숲 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막 힘들게 톱으로 베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전기톱으로 베고 있네. 네? 그래서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전기톱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전기톱을 사서 뵭니다. 자기 친구 B라는 사람보다 더 빨리 배우고 더 많이 배겠죠. 그죠? 쉽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미를 들린 거지. 그래도 또 땡하고 가는 거야. 땡하고 가서 또 이 동네 저 동네 이상꽃 이숲 저숲을 다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거리다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종이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종이 만드는 재질 공장. 우리가 베어가지고 준 나무를 사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나무는 1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종이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기톱으로 빨리 베어 많이 돈 벌어가지고. 이 사람은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종이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30년 지났는데 처음에 만났던 그 친구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지회사 회장이 돼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젊었을 때는 열몇 시간씩 나무를 벨 수 있지만 이제 늙으니까 근육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하니까 더 못하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교훈이 뭐예요? 네? 자기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식이 제일 최고라고 하는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나보다가 고수들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득실득실 거린다 이거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설사 잘하더라도 가서 배우라는 거죠. 배우러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 B라는 나무꾼처럼 이 뭐야 8시간 하고 야근하고 막 이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그 같은 방법으로 매일 반복하지 말고 땡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업종과 관련되는 거 잘 되는 집을 인터넷 찾도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그죠? 책을 보든 해서 찾아다니면서 이 집은 왜 잘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나와 다른 점이 뭔지 이런 걸 계속 보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B라는 나무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자꾸 가보는 거예요. 우리도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뭐 직원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머리 천재라 하더라도 안 돼요. 그죠? 우리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아, 여기가 이런 게 있고 저기 이런 게 있고 저희들도 보러 다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저쪽에 또 이쪽 이게 경동시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지하 국수집이에요. 제가 찍은 거예요. 안동국시 지금 한 1,000그릇 판다는 거. 저쪽 지금 그 옆에 그 1층에 그 육가공 돼지고기 소고기 파는데 저기도 줄이 막 아침에 그때 10시 11시인데 그 아침부터 평일날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이 집도 줄을 쫙 서 있고. 그럼 옆집에 다른 데 또 정육점이 있더라. 거기는 또 팔이 날리고. 어? 그럼 이 집은 왜 그런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저 집 좋겠다 그게 아니라 왜 그럴까? 자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럴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서 똑같은 국수, 똑같은 배추전, 똑같은 수육인데 뭔가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지가 않다는 거지. 먹어본 사람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줄을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나는 말씀드리면 상하천인가 거기도 7세기 그때 사람인데 그때 어떤 업종을 하든 간에 이윤을 20% 이상 남기지 말라는데요. 20% 이상 남기면 40% 이상 남기는 사람은 3년 통계가 나와요. 3년 이상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30% 이상을 남기는 사람은 5년 가기가 힘들어요. 20% 이하 남기는 사람이 롱런 하는 거예요. 올해 그죠? 노포 있잖아. 노포 그죠? 노포가 뭔지 아시는 분? 노포. 네? 그렇죠. 맞아요. 양사 여행 가실 때 그 노포가 50년 이상 100년 이상 된 데를 노포로 하는데 식당이든 맛집 오래 그 오랜 기간을 견디려면 남과 뭔가 차별로 다른 게 있고 거기 핵심적인 뭐냐면 노포라는 그 책을 사서 보시면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음. 여기 중앙역 앞에 저 해물하는 집 가보면 그 직원들이 검정 티셔츠를 다 입고 있어요. 종업원이 한 5-6명 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검정 티에다 뒤에 하얀 글씨로 크게 써놨어요. 두고 봐라. 내 초심이 변하나. 그런 각오라 이 사람은. 초심을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 집이 잘 돼요. 그래도 옆에 확장도 하고 이런데 해물을 하는데 뭐 싱싱하지 않는 걸 갖다 하거나 양을 속인다거나 안 좋은 걸 갖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처음에 첫 마음 그대로 자기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골들이 먹어보니까 전번에 가서도 맛있는데 이번에도 가서 맛있고 싱싱하고 친절하고 이러니까 손님을 끌고 또 손님을 끌고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젊은이가 해요. 젊은이 누나하고 남동생이 하는데 대단하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혹시 마음이 변할까봐 그 등에다가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두고 봐라 내 초심이 변하나 이렇게 그런 한결같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중간중간 생각하는데
이 투명한 이게 이제 경동시장에 저희가 간데 입구에 백년 가게. 이 사람 얼굴 표정이 막 파이탈처럼 웃고 있어요. 네? 한 보니까 40대 초반 정도 된 남성인데 왜 그러냐 보니까 자기는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오는 사람만한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이 사람은 그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이게 어디 건지 그람이 몇 그람인지 뭐 해가지고 깨알같이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놔요. 네? 내가 당신한테만 10,000원에 파는 게 아니다. 누구든 눈 감고 오든 뭐 누구 똑같이 판다 금액을. 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잖아, 그죠? 그 가격을 이게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도 모르고 그람도 안 써놓고 뭐 저거 안 해놓으면은 궁금하잖아, 사는 사람이. 이게 내가 속은 건지 안 속은 건지, 그죠? 내한테 더 받는 건지.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투명하게 공개했더라도 안에 물건이 좋지 않으면 안 사잖아, 그죠?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어, 싱싱해. 그러니까 또 단골이 생기는 거고, 선물도 하고 전국에서 택배를 주문하니까 백년가게 자기 당당하게 백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제 제가 그제인가 여기 근처 우리 안산에 있는 그 시장을 갔었는데 거기서 그 생선을 샀어요. 아구하고 뭐 우럭인가 뭐 이걸 사러 갔는데 아직도 공개를 안 해, 가격을. 그러니까 어떤 집은 여기 써놓은 데도 있는데 안 써놓은 집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저 집은 15,000원 달라고 그러고 이 집은 20,000원 달라고 그러고 저 집은 사는 걸 20,000원 달라고 그러고 이건 죽은 것도 20,000원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3군데를 가봤는데 그래서 이러니까 사오기는 사왔는데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마트보다 더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네? 이마트보다 더 비싸구나. 이마트에도 우럭을 사봤고 아구를 사봤는데 제가 더 비싸다는 느낌이 드니까 오늘 왔으니까 사지만 다음에 안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 말은 안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100g인지 그죠? 이제 이게 왜 제가 올려놨냐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가서 기다리다가 커피를 도저히 300석인데도 앉을 자리가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간 곳이 우리 서울 왔으니까 한번 여기라도 가보자. 한번 왔으니 타워 가봤어. 남산 타워. 여 꼭대기 여기에 커피가 안산보다 더 싸요. 남산 타워 꼭대기에 커피가 안산 대부도라든가 이런 데보다 더 저렴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 우리 이구동성으로 그랬어요. 야, 이거 어떻게 남산이 서울 중앙에 남산이 안산보다 더 싸냐? 맛있어 커피가. 투썸인가 뭐 그런데 맛있어요. 그러면 그러고 장사 안 된다고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죠? 그리고 대부도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보통 6,000~7,000원 막 이래 하잖아 커피가. 그죠? 빵 조금 먹으면 1인당 10,000 얼마씩 내일이요. 그래서 아무리 관광지지만은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어떻게 서울의 중심보다 가게세도 다를 텐데. 그러면 멀리 보지 않고 가까이 이익만 보면은 자꾸 어려워진다는 거죠.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소문이 잘 나겠는데. 그래서 저걸 했고 이거 뭐 열쇠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 역발상 여기다 열쇠를 할지 누가 생각했어요? 이거 보면 이제 뭔 생각의 차이가 수입의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수입의 차이를 만들어요. 빌 게이츠라든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뭘로 돈 법니까? 자기 생각으로 돈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밑에 직원들은 다 바쁘게 열심히 하지만 자기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내가 지금 현재 수입이 얼마다 그러면 내 생각의 수준이 높이가 이 정도구나. 값어치가. 내가 비싼 생각을 못 하고 있는구나. 이래 생각하면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죠? 생각의 차이가 적어 놓으세요. 생각의 차이가 수입의 차이를 만든다. 그건 철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 생각의 차이예요. 그죠? 여기다 열쇠고리 만들고 이렇게 막 이런 것도 누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거지. 가보니 막 저도 몇 년 만에 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고 싶게 만들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 서울역 옆에 고가도로에다 이렇게 막 그 호기심 화분 이름도 희한해. 호기심 화분 신기해요. 여기 존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과일나무도 있고 수국도 있고 장미존도 있고 뭐 열대 여러 가지 끝없이 변화하는 변화의 힘, 서울은 변화의 힘. 그래가지고 호기심 화분 이름도 잘 짓잖아요. 이런 생각을 자꾸 이런 걸 또 보시고 가보시고 누가 얘기하는 것도 보시고 사진도 보시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자꾸 넓혀야 된다는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유튜브 몇 개 봤다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 누구나 다 보잖아. 누구나 다 보는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나오잖아요. 이거. 그러면 남산에서 갔다가 직원들 다 헤어지고 저는 혼자서 또 구석구석도 가보자 해가지고 남산 도서관도 가고 남산 여러 번 가봤지만 남산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난 남산 갔다 왔어. 어렸을 때 여러 번. 근데 남산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는 거 아셨던 분은 들어보세요. 없죠?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남산에 있더라니까요. 남산 도서관을 가려고 제가 가는 길에 이 남산 도서관을 얘기 어디서 보니까 남산 도서관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보러 가는데 안중근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멈추고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거기서 제가 이걸 찍어 온 거예요. 가운데 거 읽어보실래요? 네? 네? 그죠? 임무, 원료, 난성, 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어렵다. 멀리 내다봐야지 눈앞의 이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안중근 의사가 한 뭐 결리사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남산 가시면 이 교육을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고 다 딴 얘기 하잖아, 그죠?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 귀 만진 사람, 코 만진 사람, 다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그건 지 생각이야. 그렇잖아요. 코끼리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코끼리가 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뭘 하실 때 교육을 오셔가지고 똑같은 교실에서 교육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서울대 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듯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육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 들으나 마나 다 비슷하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한 개라도 알맹이를 가져가면 자기 변화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 교육을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제가 원래 한갑입니다. 한갑이 옛날 노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어머니께서 콩나물을 길러서 우리는 먹었어요. 방에 있으면 운목에다가 콩나물에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주잖아요. 그 물이 쭉 다 빠지잖아, 그죠? 물이 다 빠지는데도 콩나물은 쑥쑥쑥쑥 며칠 있으면 쑥쑥쑥 자라가지고 먹을 수 있게 자라잖아, 그죠? 교육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육도 그 교육 들으나 마나지 뭐 이런 사람들은 배울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게. 근데 어떤 교육도 자꾸 듣고 이러다 보면 내 콩나물이 자라듯이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자꾸 이것저것 많이 들어봐야 돼요. 자기 생각만 최고라고 그럼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교육, 저런 교육, 뭐 오프라인, 온라인 뭐 자꾸 들어봐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처음에 재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전에부터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을 한번 소상공인분들한테 강의를 좀 듣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세스 고딘, 보락비소, 그다음 이랑주, 고명환, 이재석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섭외를 해봤는데 너무 비싸요.
세스 고딘 캐나다 분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 사람 요 강의하러 오라면 얼마 줘야 되겠어, 그죠? 비행기값하고 숙박비하고 그죠? 근데 우리 예산 뭐 턱도 없고 우리 예산에 뭐 턱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한 시간에 뭐 몇백씩 달라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책을 이 사람들 쓴 책을 몇 번 읽어보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내가 전달을 해야겠다. 그럼 나는 공짜니까 저는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도 했더니 그래도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꾸 하라고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제 한 번도 안 받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강조하는 것을 제가 오늘 요약해서 드리려고 온 겁니다. 보랏빛소가 온다. 이 사람은 세스 고딘 이 사람은 마케팅의 대부, 마케팅의 아버지예요. 이마트 뭐 이런 우리 대형마트 이런 백화점 이런 데서도 이 세스 고딘 이 사람의 마케팅 그걸 많이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요. 가보면 느껴져요. 저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 대기업체도 이걸 따라하는구나 느껴져요. 이분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 가보셔도 백화점에 가보셔도 그 많은 물건 그 부피가 큰 그런 것도 수시로 위치를 바꿔놓잖아, 그죠? 가보면 이번에 여기 있었는데 저쪽 가 있고 이런 막 바꿔놓잖아. 그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리마커블. 세스 고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리마커블 이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놀랄 만한 주목할 만한 새롭고 신비하고 흥미진진한 그래야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든 게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막 들판을 막 몇 시간씩 달리다 보면 얼룩소라든가 소들이 막 소떼가 있잖아요. 그죠? 보면 와 놀래잖아. 그죠? 처음에 막 그 물이 큰 게 보면 놀라잖아.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에이 뭐 그냥 시답잖아 가지고 그냥 졸잖아. 그죠? 근데 가다 보면 소가 얼룩소도 아니고 누렁소도 아니고 보랏빛 소가 있어. 그러면 눈이 반짝거리겠지. 그죠? 사진도 찍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길을 끌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그래가지고 어떤 업종이든 관계없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볼 게 들을 게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외면당합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이고 여기 나오잖아, 그죠? 안전한 길이 오히려 위험한 길이다. 변화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북적북적대는 시장이라는 것은 나와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보랏빛소처럼 튀지 않으면 실패라는 거죠.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2라운드 이 사람은 머천다이징 하는 사람인데 뭐냐면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야 이랜드인가 거기 이제 다녔었는데 다니다가 이제 서울의 어떤 지하상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랜드가 이대 앞에서 이화여대 앞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 옷에 옷 이런 거 팔고 이랬었는데 지금 재벌 46인가 뭐 그잖아, 그죠? 2조 8천억 뭐 이 정도 막 매출을 하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 재벌이 됐다가 이제 왜 됐는지 막 설명을 했는데 하니까 이렇게 우리 변화를 시도하고 열심히 했다 얘기하니까 그 어떤 상인이 이제 질문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래요. 나도 하루 15시간, 16시간 토요일 일을 쉬지 않고 명절 때도 쉬지 않고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지하에서 이렇게 힘들게 있는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답을 못 하겠더래. 저 사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뭐 강의만 하고 다닐 게 아니라 좀 그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전 세계 40개국 150개 잘 되는 시장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책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답을 찾았나 하면 당신은 당신 방법으로만 열심히 한 게 잘못이라는 거야. 그래서 30 몇 년 했는데도 그렇게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좀 벤치마킹해서 따라하고 잘 되는 사람을 따라했어야 되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 거 보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계속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신선한 재료, 좋은 양념, 아주 이 조화를 잘 이뤄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맹물을 갖다가 아무리 열심히 끓여도 맛있는 요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어? 맹물을. 그죠? 거기다 육수를 넣어도 뭘 넣어야 맛있는 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맹물을 열심히 끓여. 그럼 그건 뭐냐? 변화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라는 게 봄국 끓이듯이 불만 계속 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만 하는 거야. 변화는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도 제가 본품가 어디가 찍은 건데 읽어봐요. 깨알같이 미숫가루, 12곡 미숫가루 얼마, 뭐 흑임자 얼마, 깨알같이 써놨잖아요. 그죠? 참기름, 들기름, 뭐 국산, 중국산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사람이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잘 돼 이런 식으로. 근데 가격을 안 써놓고 이 사람 저 수백 가지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맨날 똑같이 가격을 다 외울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1,000원에 팔고 저 사람한테는 1,500원에 팔고 사는 사람이 내가 비싸게 산 거야, 싼 게 산 거야 모르고 그러면 다음에 안 간다는 거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그 얘기고, 저쪽은 그 성남의 중앙시장인가 그거 하면 자매전집인데 이건 뭐 네이버에 쳐봐도 나와요. 이 사람은 명절에만 전월 9억 10억 파는 사람이에요. 명절에만, 설 추석 때만. 제가 2번 가봤어요. 네? 시청에 과장할 때도 가보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또 가봤는데, 이 집에 가보면 16가지 전이 있어요. 전이 16가지가 있는데, 아까 저기 국수처럼 가운데 전 만드는 데가 있고 사방에서 뻥 뚫려 다 보이게 해놨어요. 네? 봐라, 이렇게 아까처럼 우리 봐라, 이렇게 신선한 재료로 깨끗하게, 깨끗한 기름으로 위생적으로 만든다. 맛도 16가지가 다 뒤집는 방법, 저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깨끗하고 맛있고 가격도 괜찮으니까 자기 또 주문하고 선물하고 입소문 나가지고 전국에서 주문 배달이 되는 거예요. 명절에 부엌 전 팔아가지고 부엌을 어떻게 1년에 부엌도 안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 장사 철학이 있는 거예요. 보면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게 해라. 투명하게 보게 해라. 이거예요. 모든 업종이 다 그래요. 그래야 단골이 생긴다는 거예요. 몇 분 시간이 안 보네. 쉬어야 돼요? 그럼 10분 쉬다 할까요? 이어서 하고 끝내버릴까요? 이어서 하고 끝낼까요? 그러면 한 2시 반에 끝낼까요? 더 빨리 끝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찬 가게인데, 반찬 가게 반찬이 수십 가지가 있잖아. 그죠? 가보면 반찬 가게 가보시면. 근데 이 사람은 이 상대방의 손님의 시간도 절약해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봄이니까 봄나물 하고 뭐 먹으면 좋습니다. 지금 제철 반찬 이겁니다. 해가지고 여기다 골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놨잖아요. 그죠? 지금 제철 봄, 가을에 먹으면 좋은 거, 봄에 먹으면 좋은 거, 겨울에 먹으면 좋은 걸 이 수많은 반찬 중에 골라놔요. 그러면 이 반찬 사러 온 사람들이 고민 덜 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매출이 몇 배, 4배, 8배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치? 고객을 내 사람처럼, 우리 식구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잘했는데, 이게 제주도 거기도 뭐 해녀분들이 잡아가지고 보는 데서 막 깨끗이 해주니까 이건 먹는 데서 줄 서서 먹어요.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다 이거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게 뭐냐면, 이 평범한 생선 가게라면 다 생선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죠? 자는지 모르지, 그죠? 근데 이 집은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물에서 헤엄치듯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 사람은 고기가 싱싱한 고기들이 건강하니까 벌쩍벌쩍 뛰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4배, 1배, 4배, 8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생각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걸 하든 간에, 어떤 업종을 하든 간에
그래서 이것도 뭐 딸기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가 딸기를 따보니까 똑똑 소리 나니까 보면 너무 좋은 거야. 아, 딸기 도시에서 분들이 이 딸기 따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딸기 꼭지를 길게 자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따보라고 똑똑 소리를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매출이 뻥 올라가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거 시금치인데 시금치 보통 가보면 뭐 이렇게 쌓아놓잖아, 그죠? 그 밑에 거 물려가지고 뭐 사오면 뭐 어떻게 막 많이 버릴 때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밑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꽃을 우리 꽃병에 꽂듯이 시금치를 꽂아 놓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그러니까 그 집은 줄 서서 사간다는 거예요. 어? 이 관점의 디자인,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 안공 광고등어 뭐쭉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관찰을 한 거야. 고기를 이게 생선이 상처가 있는지 반상이 있는지 보려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뒤집어보고 어디 닦는다 이거 봤더니 뭐 옆에 막 이런 데다 닦는 사람 뭐 비닐에다 닦는 사람 여러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 손 닦는 이런 걸 갖다 놓았더니 이게 작은 배려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작은 것에 작은 배려에 감동을 하고 당국이 생기고 매출이 올라가더라고요. 코로나인데도 코로나 때 우리는 더 잘 됐어요. 이런 식당이에요. 네? 코로나 때. 저 하나 둘 세 그릇이죠, 그죠? 깍두기도 3개, 김치도 3개 주죠, 그죠? 종이 그 반찬, 종이 그 그릇 한번 쓰고 버리고 여기는 4명이 가서 각 상을 따로따로 차리죠. 그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끝나고도 코로나 때 저렇게 해가지고 매출이 뻥 뛰어가지고 코로나 끝나고도 계속 저렇게 하더라는 게 가보니까. 그죠? 코로나 때 오히려 안 되는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뭐 항상 주위 환경 탓을하고 사회 탓을하고 뭐 경기 탓을하고 이런데 근데 오히려 그때 더 잘 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자꾸 남은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된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고 천연을 경영학 다이소 박정부 이 사람이 왜 여기 사오는 바르고 정직하입니다. 물건을 주고 샀는데 싸기는 싼데 내가 써보니까 별로야. 그럼 그것도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도 55세 다른 사람도 은퇴할 나이에 천호동에다 13평 점포 1호점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다이소 이 박정부 이 사람이. 55세에 그 용기도 대단하지만은 그 실천력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진이 아니라 만족을 쫓아라. 야, 이게 어떻게 1,000원이지? 이게 어떻게 2,000원이지? 저도 얼마 전에 다이소 가가지고 그 기 넣고 그걸 샀는데 500개인가 1,000개인가 들었는데 그게 1,000원이야.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1,000원이 될까? 가능할까?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놨다가 구경하다가 늦어서 가지고 나오는데 샤프펜 나오고 그거 하고 샀는데 3,000얼마인가 계산한 것 같은데 주차비가 벌써 3,000얼마 나와가지고 아니 언덕이래 가지고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언덕이래 가지고 후진도 못 하겠고 이게 꼼짝 말아야 그래가지고 에이 그걸 주차 정산을 하고 왔으니 이제 깜빡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드로 결제했는데 3,500원 나고 주차비 4,500원 되고 그렇고 이게 남꾼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 속도 이게 이제 아까 이랑주라는 사람이 전 세계 40개국 150개 시장을 가고 쓴 책에 나오는 거 제가 엑기스만 고른 거예요. 그 책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보시면 이거 다 이게 우리는 물건만 팔지 않는다. 독특한 경험을 판다.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계절별로 꼭 챙겨 먹어야 할 생선 요리법까지 생선만 파는 게 아니라 요거는 어떻게 요리하면 되고 뭘 넣으면 되고 레시피까지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스토리와 경험 대체 불가능한 시장. 그러니까 여기는 관광객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0년 된 전통시장 폴란드. 여기도 1층은 시장, 2층은 미술관.
여기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걸 판다는 거죠. 여기가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500년을 버텼다는 게 다른 데하고 뭔가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멀리 보는 안목, 지금의 성공을 계산하지 않는다. 멀리 보는, 자기는 멀리 보는, 좋아하는 일에 계산기를 들여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계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알아서 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진을 40% 이상 남기는 사람은 음식을 예를 들면 그러면 싼 재료를 갖다가 비싸게 받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죠? 응? 좋은 재료를 갖다가 싸게 받으면 마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손님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 요즘 빵지술래 뭐 이런 말도 있더만, 그죠? 젊은이들이 빵지술래, 빵 유명한데 막 술래 다닌다는데 이 어디서 나오더라?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있는데 밀가루가 그 등급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밀가루도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쭉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최고 1등급하고 낮은 등급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빵 만들고 국수 만들고 이런 분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싼 등급이 낮은 걸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엄청 남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빵이나 국수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다시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재료 가지고 한 사람은 이윤을 작게 남기고 최대한 좋은 재료로 하니까 먹으면 속이 편안하고 맛있고 그 집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님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면 지금은 단순한 계산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갖지만은 그건 멀리 내다보면 하수가 최하수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도 스페인 미국의 시장 여기는 뭐냐면 특징이 한입 속 음식을 1유로 맛보고 100유로 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00원을 가지고 가면 야,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죠? 사람 심리라는 게. 그죠? 우리는 과일 가게 가면 10,000원 내면 뭐 복숭아, 뭐 귤 한 가지밖에 못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10,000원 내면 과일 가격 잘 되는 사람 보면 10,000원 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 2명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사과, 뭐 배, 샤인머스켓, 아니면 뭐 토마토 이래가지고 10,000원어치를 이렇게 담아놓는 거예요. 골고루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귤만 10,000원어치 사세요. 사과만 10,000원어치 사세요. 이렇게 하면 혼자 살고 둘이 사는데 그 많은 막 세 가지 먹으려면 그 4, 5만 원 사면 다 먹지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자정까지 토요일, 화요일 자정까지 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하는데도 사람이 바글바글 하겠는 거예요. 네? 여기는 한입 속 차별을 그러니까 몇백 년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호박, 파프리카, 당근 이런 거 가지고 채소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저걸로 연주도 한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그리고 구경거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러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주 멀리 내다보는 아이디어가 그죠? 이러니까 몇백 년 간다는 거예요. 이거도 뭐 100년 넘는 170개 점포 이거 불가리아 그죠? 여기도 뭐 여기 뭐 어린이 뭐 지금 쭉 해놨잖아요. 쭉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유기농을 해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엄마가 가족에게 주고 싶은 것만 판다. 자기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대형마트,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뭐 백화점이나 그 사람들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나는 내 자신과 남은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관여하지 않는다. 나는 내 가족들한테 주고 싶은 거 그것만 갖다 양심적으로 판다. 그러니까 잘 된다. 이거는 이제
그 핀란드 헬싱키인데 우리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먹으면 맛있어. 얘기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이러니까 커피를 한 잔 더 시켜 먹으면 돈을 더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식당은, 이 카페는 우리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이러면 커피를 무료로 공짜로 하나 주고, 우리로 얘기하면 제일 큰 주와, 핀란드 제일 큰 주와, 우리에게 500원짜리 정도이죠. 우리 커피를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돈까지 준대. 커피도 공짜로 주고. 이 사람이 고수야. 마케팅. 그 입소문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그 책에도 나오고 저가 또 선전하잖아, 그죠? 입소문이 제일 그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내 잘해, 내가 잘해, 뭐 이거 그건 자기 자화자찬이고, 그건 자기가 잘한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있잖아요. 비석에 돌에다가 우리 집 맛있다고 새기는 것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저 집 맛있어, 그 한마디가 확 수천 배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거 맛있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입소문을 잘, 모든 업종이 그래요. 모든 업종 입소문이 잘 나요. 이 사람 소문나요. 저도 이제 핀란드 가보면 가보고 싶어요. 이 주인을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야,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본질이나. 미국 LA 이 파머스 마켓이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뭐 로컬푸드 뭐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런 대형마트 가서 이마트 한 개가, 대형마트 한 개가 전통시장 9개의 매출을 올린대요. 그 매출이 통계상. 근데 여기는 오히려 1년에 340개씩 늘어난대요, 미국은. 제대로 우리 상대가 아니라는 거야. 대형마트는 우리 상대가 아니다. 우리는, 거기는 변화하려면, 전국을 변화시키려면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밭에 있는 걸, 논에 있는 것을, 바닷가에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유통구조, 얘들이 덩치가 커가지고 우리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얘들은 스피드와 좋은 물건, 싱싱한 걸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대형마트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 대형마트 탓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형마트는 먹집이 커가지고 코끼리는 몸집이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 사람은 내가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민첩하고 속도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강점을 키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라, 사랑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 과일 이런 것을 플라스틱이나 스텐이나 이런 데 담지 않고 모든 이 친환경 나무 바구니에서 담아가지고 팔 정도로 물건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구가 살아있는 것처럼, 아구는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물건을 사랑하니까 사랑받더라 하는 그 얘기고. 고명한 이 사람 많이 들으셨죠? 이 사람 뭐 얘기하려도 안 하실 것 같고. 이 사람이 제일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변화해야 되고, 만남이라는 게 사람과의 만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책과 자꾸 만나는 거예요, 책을. 내가 그 유명한 백종원이나 무슨 워렌 버핏이라든가 무슨 그런 사람, 세스 고딘을 내가 만나주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면 길이 보인다. 고명한 이 사람은 책을 읽고 매출의 신이 되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이 사람 일산에 가보면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그 메밀국수집을 해요, 이 사람. 거기서 1년에 10억을 하는데, 본인이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시청에 과장할 때 한 5년하고 6년 전인가 그때 아니다.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볼에 청년들 20몇 명을 이제 이 고명한 이 사람을 좀 오라 그래서 초청 강연을 해주려니까 우리가 연락했더니 해주겠대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와서 강의 말로만 들어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이 변할까?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며칠 고민을 하다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가겠다. 그 시청에 버스를 태워가지고
그 일산을 갔어요. 청년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 사람 강의를 듣고 그 사람이 보는 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음식을 골고루 시켜야지 맛도 보고 가게도 둘러보고 쫙 했어요. 그 옆에 카페에 자기가 청년들 왔으니까 자기가 좀 더 서비스 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카페에 가가지고 또 예정에도 없던 강의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 청년들 좀 깨닫고 잘 됐으면 좋겠다. 고맙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새로운 독서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남이 잘 되게 해줘라. 남이 잘 되게 해주면 내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남을 잘 되게 해줘야 자기가 잘 되는 것이지 악착같이 자기만 잘 되려는 사람은 멀리 보면은 아니라 실패하더라고요. 남을 잘 되게 해주면 그 삼성의 그런 얘기죠. 삼성에 여러분 보면 널뛰기 아시는 분, 널뛰어 보신 분, 널뛰어 보신 분 계세요? 널뛰어 보신 분 일어나 나오세요. 아까 받으셨고 널뛰어 보신 분이 선물 하나씩 가져요. 그 삼성 그러면은 뭐 좀 자기 딴에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잖아, 그죠? 거의 뭐몇 퍼센트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좀 자기 이기적이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삼성에서 그 널뛰기를 시킨대요. 널뛰기를 시키는데 왜 시키냐면 너를 띄워보면 민속촌이나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를 내가 세게 눌러가지고 상대방을 높이 띄워줘야 이 사람이 높이 뛰어야 내로 누르는 힘이 세니까 세게 눌러주면 나도 높아지잖아, 그죠? 그걸 계속 하는 거야. 최대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높이 해줄까? 그러면 자기가 높아진다. 그래서 네 혼자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해주라. 그게 네가 잘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철학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강조하는 게 1단계 있는 사람도 물건 뭐 하면은 뭐 물건 가지고 주유소 가면 전에 뭐 휴지 주고 생수 주고 막 이랬잖아, 그죠? 휴지 주고 생수 준다고 주유소 가야 안 가잖아, 그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어디야 포항인가? 그 주유소 사장님이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가 몇 개 있잖아, 그죠? 여기다가 손님, 사장님 뭐 이래가지고 오늘은 집에 갈 회사에 가실 그만큼만 넣고 가세요. 내일 휘발유 값이 대폭 내립니다. 휘발유 값도 내리고 등유 값이 내리니 오늘은 집에 갈 만큼 조금만 넣고 가세요. 그리고 내리면 오셔가지고 가득 넣으세요. 이거야. 그걸 누가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일 휘발유 값이 내리면 자기 탱크에 휘발유 잔뜩 갖다 놨는데 오늘 비싸게 많이 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역발상 바꾼 거예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려고. 자기 가족 같으면 자기 와이프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형제나 부모님이라 하면 엄마, 아빠 내일 기름 대폭 내리는데 오늘 넣지 마. 조금만 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오는 손님을 자기 가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주유소가 대박 난다. 아, 저 사람은 믿고 저 집은 믿고 가도 되겠구나. 응? 지금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그 장사에 철학이 있는 거예요. 철학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거기도 마찬가지 계속 그겁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잘 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손님이 와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고 야 이걸 어떻게 10,000원에 받고 밥을 이렇게 푸짐하게 주지? 그런 마음을 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먹었는데 아씨 무슨 10,000원짜리가 이래 20,000원짜리가 뭐 이래 이러면 말은 안 하지만 안 온다. 자기만 안 오나? 평균 1인당 274명인가 통계상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네? 그죠? 그러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저 별로 가지 마. 그러면 단기적으로 손해를. 그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 이재석 이 사람도 그 지방대 대구인가 뭐 지방대 나와가지고 그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동네 간판 아저씨도 자기를 무시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귀던 여성하고도 헤어지자 그러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 세계적인 간판 그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배수진을 친 거지. 내 미국 가서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한국에 안 온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 가가지고 몇 년 만에 대박 터뜨리고 간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꿀뚝이잖아요. 그죠? 꿀뚝인데 이 권총 손잡이를 사진 찍어가지고 붙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대박 쳤는데 이게 뭐냐면 총으로 죽는,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가 이 대기 오염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 1년에 대기 오염으로 죽는 사람이 6만 명이 되는 거예요.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은 6만 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1년에 미국에서 뭐 총기 난 사람 일어나도 뭐 10명, 20명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은 1년에 20명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대기 오염으로 죽는 사람은 6만 명이 넘는다는 거야. 그 이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박 친 거예요. 간단하잖아. 그죠? 어디 나가면 꿀뚝 볼 수 있잖아요. 영이 나오고. 그죠? 근데 이거 하나 붙여가지고. 이런 그 생각에 이 사람 말하자고 꿀뚝도 총이 될 수 있고. 대기 오염으로 한 해 6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사람 건데, 저 소주잔 보이죠? 한 잔은 약 10잔은 독, 적어가지고도 적어. 당신의 담배 피우는 사람 금연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생일 할 때 케이크에 촉 꽂잖아요. 그죠? 당신의 생일이 줄어듭니다. 담배를 피우면 생일이 줄어든다. 기발하잖아요. 그죠? 아빠 우리 큰 차 타요.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빠 큰 차 타요. 전철이나 버스 타자 이거지. 그죠? 저기 저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할 때 이 계단에다가 에베레스트 산 사진을 붙여가지고 누군가에는 이 계단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다. 장애인한테는 다리를 못 걷고 이런 사람들한테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 달라. 그게 다 대박 터뜨린 거예요. 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인데 이거 망원경처럼 보이게 다 보고 있다. 머리 좋죠. 그 인권을 뭐 합시다 해놓고 직원한테 엎드려 하고 올라타고 발로 밟고 앉아가지고 인권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인권을 제대로 보호해라. 기발하죠? 그러면 이게 뭐야? 저 달력이 다 빨간 글씨, 30일이 다 빨간 글씨죠. 그 청년들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 이거. 날마다 빨간 글씨면 좋겠느냐? 싫다 이거야. 저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저렇게 그죠? 손끝도 흉기 뭐 이런 것도 옛날에는 말을 조심하라는데 요즘은 손끝을 조심하라. 이 핸드폰에 뭐 엔터 누르는 순간 모든 게 기록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총알같이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차가 막 벽을 뚫고 막 가는 머리 좋아 그죠? 시간이 거의 저기 해서 지혜가 이것도 뭐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뭐야 일만 하다 죽은 세일즈맨 절에서 비팔기 위기는 곧 뒤에다 진심을 통한다. 뭐 하나 선택하시면 아무거나 하나 더 읽을게요. 진심을 통한다. 뭐 다른 거 하실 수 있어요? 진심을 통한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한 달 전에 포천 그쪽에 교육이 있어서 갔어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또 직업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통시장을 갔는데 옛날에 그 번성했던 전통시장이 썰렁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되냐.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몇 사람한테 이제 인터뷰를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무대가 이사를 나가고 포천이 무대가 많잖아요. 그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래 됐다고 이러는데 야 완전히 뭐 한집 국수집하고 뭐 과일 가게 2개만 문제됐고 나머지 문 다 닫았더라고. 그 큰 시장.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교육 시간 점심 시간이 돼서 점심은 먹으러 하니까 문 연대가 없어요. 그 뒷골목으로 갔어. 좁은 골목으로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뭐 순대 국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그 들어갔는데 군인만 한 10대 명이 저쪽에 앉아 있어요. 그 식당이 이거 한 반 정도 되는데 군인만 군복 입고 걔들 먹고 가고 또 군인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가 한 70대 중반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여쭤봤어. 이거 왜 이래요? 저거 여쭤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군인들 가고 몇 차례 일하더만 시간이 남으니까 저 옆에 와서 앉으시더라고. 응? 앉으셔가지고 저 사실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 자기 그 스토리를 다 들려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서 컴퓨터 사업을 했대요.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됐는데 폭삭망했대. 자기 표현대로 폭삭망해가지고 나이도 있고 이래서 공기 좋고 이런 데 가서 살라고 포천을 왔대요. 포천을 와가지고 땅도 싸고 이제 거기 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루는 순댓국을 먹으러 갔대요. 순댓국을 뭐 이 집도 가보고 몇 집을 가봤는데 쌀도 안 좋고 밥이 푸실푸실하고 고기도 비계덩어리고 뭐 고기도 안 좋고 반찬도 중국산 같고 막 이러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많고 막 그래서 야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거보다도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댓국집 잘하는 데를 이제 쭉 검색을 해가지고 서울에 찾아갔대요. 그 집 찾아가서 이래 가지고 왔는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승낙을 받고 거기서 꼬박 4개월을 배웠대요. 4개월 넉 달을. 그분도 대단하신 거예요. 넉 달을 그 연세 드신 분이 가서 그 막 부준 일을 해가면서 그걸 악착같이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 순댓국집을 열었는데 자기는 양심을 걸고 기존에 오래 했던 저런 집보다가 차별화하겠다. 그래가지고 고기도 제일 좋은 고기로 비계 제일 적고 부드럽고 고기 제일 좋은 걸로 고기 하는 데 가서 제일 좋은 걸 달라. 최상급으로. 쌀도 그 농사 직접 짓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지은 거 내가 다 할 때 내한테 납품해라. 이 집 장사가 워낙 잘 되니까 뭐 나중에 쌀도 속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계약 재배까지 했대. 돈을. 그래가지고 멋있는 것도 보고 배 가지고 탈곡하는 것도 보고 그 쌀을 최고 좋은 걸로 우리 집에 다 속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쌀이 윤기가 잘 흐르잖아, 그죠? 네? 그러면 그 좋은 쌀에다가 좋은 고기에다가 김치 깍두기밖에 없어요, 반찬. 그것도 다 국산, 다 최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입소문도 나고 뭐 해가지고 그 좁은 그 포천에서 대박이 난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뭐 이제 세 군데가 했었잖아. 이래 했었는데 그 건물 자기 사버렸대요. 네? 자기 샀대요. 막 파이팅 좀 웃고 계셔. 그래가지고 군부대 막 군인들이 또 많이 해주고 이래가지고 군부대 뭐 어려운 애들 도움도 많이 주고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후원도 하고 막 이랬더니 그 감사패도 많이 받아놨더라고. 네? 그 군부대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싱글벙글 하는 거야. 싱글벙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만 자기가 컴퓨터 사업도 해보고 이 음식 장사는 컴퓨터하고 전혀 다른 분야인데 해보니까 진심은 통하더라. 내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최고 좋은 재료로 하고 그 군인들 군복 입고 오면은 특박 예방 나오면은 내 조카 같고 뭐 내 아들 같고 이래가지고 쟤들 얼마나 춥고 배고픈가 싶어가지고 공깃밥 보통 뭐 1,000원, 2,000원 더 받지만 무한대로 먹어라. 그렇게 줬대요. 이제 뭐 반찬 갖다 달라 하기 전에 갖다 주고 이제 보면 젊은 애들 얼마 잘 먹어요. 그러니까 국물 부족한 것 같으면 국물 달라 하기 전에 갖다 국물 더 부어주고 고기도 더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또 막 사람 뵙고 오고 이래가지고 막 아이들 틈이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건물도 샀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소문 듣고 또 자기한테 배우러 오더래. 자기가 옛날에 서울에 배우러 갔듯이. 그 배우러 왔는데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배우러 왔대요. 딱 보면 안 돼, 자기가. 한 달 배우고 가고, 2달 배우고, 석 달 배우고 가고, 몇 달 배운 사람이 드물다는 거야. 한 달 배우고 2달 배우고, 나 마스터했어. 다 아는 척 하고 나가더래. 그렇게 중간에 나간 사람들은 100% 많아요. 건방지는 자기가 조금 아는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아직도 더 노하우를 알려줄 게 더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 나이 연세 드신 분이 서울에 가가지고 4개월을 꼬박 배웠다는 거예요. 그 설거지하고 그 구준일 다 해가면서 그렇게 그 거짓말 하지 않고 악착같이 다 끝까지 다 배우니까 와서 그대로 하니까 되더래요. 그래서 장상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 철학. 그러니까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오래 속일 수는 있다는 거죠. 뭘 하든 간에. 이게 이제 진심을 통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건 절에 비팔게 될 거 얘기인데 한 개 더 듣고 싶으시면 잘 되는 식당의 공통점 다 보여줘요. 보여. 네. 비밀이 잘 되는 식당들이 공통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구 서문시장 여기도 빵 이것도 40분 50분 줄 서야 빵을 사요. 하나 9,000원인데 여기 이 집도 단지만 뭐 밀가루만 잔뜩 먹고 파든 부추든 조금밖에 안 넣어주잖아요. 근데 듬뿍듬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은 거예요. 진심은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운 회사 뭐 이거 크루즈 뭐 이런 그 하는 적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홍보를 이렇게 해요. 갈매기한테 선글라스를 그러니까 뭐지? 저쪽에서 보잖아, 그죠? 그죠? 이래야 된다는 거야. 이막 컵을 하잖아, 그죠? 그리고 어드로스 모자 쓰게 하고 자기를 홍보할 때도 그거 하면 어디가 또 오르게 되는 거야. 이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화장실 벽에다가 저렇게 해놓으니까 화장실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 없잖아, 그죠? 이게 당근 예뻐가 여기서 찍는다는 거야. 이거 의자 하나 갖다 놨을 뿐인데 강원도 그래도 뭐 그러니까 원주 가면 이렇게 컵을 커피잔 속에서 커피를 먹잖아요, 사람들이. 커피잔 속에서 여기 기다리다 저도 못 먹고 왔는데 그 커피숍을 하나 하더라도 남들하고 다르게 하라는 거죠. 커피잔 속에 내가 퐁당 빠져가지고 커피를 느껴보게. 여기 가면 자리가 없어요. 이게 제주도 올레시장인데 여기 옛날에 제주도 올레시장도 거의 망했었어요. 썰렁했어요. 근데 그 올레길이 생기면서 근데 상윤회에서 여기다가 가운데 시냇물을 해가지고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물고기가 왔다 갔다 그래요. 여기 보면. 그리고 네모 가득하게 벌타는 걸 쫙 설치해놨어요. 여기서 뭐 귤도 사고 메기떡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회도 좀 떠오고 뭐 그래가지고 앉아서 먹으면서 시냇물도 보고 어떤 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느낄 수 없는 전통시장의 멋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이고 뭐고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전통시장이든 어디든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막 빚을 하도 보니까 친환경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공간에서도 시냇물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역발상. 우리 사업장, 내 가게 뭘 할까? 항상 생각하시면서 저걸 하셔야 된다. 스토리를 시대죠. 덴마크 안데르. 이게 이제 부산 해운대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거기에 인어상이 여기보다 훨씬 크고 더 멋있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 가면 사진 찍으려고 막 줄을 바글바글 서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 안데르센, 인어공주, 그 다음에 뮤노리 새끼. 그 스토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사업장에도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뮤노리 새끼 그거 가보면 우리 저 안산천 뭐 요거만이 좀 하네요. 근데 거기서 그 동화를 그렇게 쓰니까 전 세계에서 뭐가 있는지 알고 그렇게 막 꾸역꾸역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잘 만들면 돼. 그죠? 무조건 크고 뭐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똑같은 적어도 똑같은 음식도 접시를 어디에 담냐를 다루듯이 그렇게 한번 쭉 하고 만남의 중요성 말씀드렸고 요거는 여기 커피 다방에 서문 다방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다방 커피인데 요 앞에 김하고 뭐 그 저 뭐죠? 군고구마 뭐 이런 거 하는데 커피를 시키면
커피하고 대추차 시켰잖아요. 김을 줘요. 어? 또 군고구마도 주고 막 이래요. 먹으면 맛있어. 나갈 때 그냥 간 사람이 없어. 막 이만큼씩 다 사가는 거예요. 김이 맛있고 싸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커피 파는 거보다 이 앞에서 김, 군고구마 막 이런 거 파는 게 더 매출이 더 높아요. 그 정도로 잘 돼. 줄 서서 사요. 그러니까 커피숍을 하더라도 커피만 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면 좋다는 거죠. 그죠? 나는 커피만 한다.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야. 뭔가 다른 거. 그러면 구수한 군고구마 냄새, 밤 굽는 냄새. 나는 커피 마시면서 사다가 또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사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일석이조 삼조가 되잖아, 그죠? 모래가지고 축제도 하고 뭐 이런 첫째사건 이거 가지고 대박. 여도 가니까 재료가 떨어졌대요. 관광버스 몇 대가 와가지고. 응? 옛날에 제사밥 먹으면은 제사 지내야 먹잖아. 근데 제사 안 지내고도 먹을 수 있는 게 없나 싶어가지고 만든 게 헛제사. 제사 안 지내고 먹는 제사밥 해가지고 헛제사밥이잖아, 그죠? 안동에 가보면 안동댐 밑에 그 가보면 맷집이 있는데 미어 터져. 관광버스가 얼마나 오는지. 사람들이 요즘 자극적인 음식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차가 나는 거예요. 심심하고 담백하게. 그게 몸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어 터지게 오는 거예요. 저 가서 못 먹고 왔어요. 사람이 관광버스 몇 대 와가지고 혼자 가니까 이거 뭐 시설 바꾼다고 아케이드 설치하고 막 시설 화려하게 한다고 간판 멋지게 한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본질, 시장의 본질이 좋아야 된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본질. 시장의 본질은 좋은 재료, 좋은 음식, 그죠? 착한 가격. 본질에 충실하면 뭐든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하면 가슴 속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게 내가 잘 되는 방법이라. 무슨 업종을 하든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만족시켜 줄까? 그 사람을 만족시켜줘야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불만인데 내가 만족